네, 오늘 또 방송 보시면서 질문, 의견 보내주시면 방송 후반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부터 한 표를 얻기 위한 여야의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유권자들을 향해서 심판해달라면서 상대를 겨누고 나섰는데 그 발언 수위가 아슬아슬 정도로 독해졌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2년 내내 국민을 속였습니다.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배반한 윤석열 정권에게 이제 주권자가 심판할 때가 됐습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은 대한민국 정상화와 민생 재건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정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이 문제인 거지 정치 자체에는 죄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하러 나왔습니다. 범죄자들이 우리를 지배하면 민생도 없고 정치개혁도 없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범죄자들을 심판하는 것은 민생입니다. 2조 심판은 민생입니다. 네, 정치는 그 자체로 죄가 없다. 정치를 뭐같이 하는 사람들이 잘못인 것이다. 이런 발언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에서 나왔습니다. 이번에 달라진 걸 우리가 좀 꼬집어 본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발언 수위가 꽤 높아졌다 이런 건데요. 맥락상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를 겨냥한 내용으로 보이는데 한동훈 위원장 후보들에게 말조심하라 이런 당부까지 했는데 선거운동이 시작되자 마치 본인부터 확 바뀌고 있는데요. 최백무 국장님, 왜 이러는 겁니까? 최근에 여러 가지 여론조사 뭐 이런 거에서 이제 국민의힘이 뭐 밀리고 있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언론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 한동훈 위원장은 아마 그런 보고를 많이 받았을 텐데 네. 아마 그런 다급함의 그 결과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 아마 이 법조인인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자 이재명 대표 뭐 재판 3개씩이나 받고 있죠. 그다음에 조국 대표 뭐 아시다시피 사실은 2심까지 징역 2년 선고가 나온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아마 곧 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텐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는 이 법조인 시각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겠죠. 네. 아마 그런 점을 이제 유권자들한테 아주 확실하게 각인을 시키겠다. 하는 의미로 보이는데 뭐 거기에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다급함도 한몫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다급함에서 이제 강한 말이 나왔다 그러는데 그 말은 한 글자 짐승 이름인데요. 방송 부적절 언어에서 저희가 쓸 수가 없습니다. 여야 모두 이제 특히 여당 쪽에서는 2조 심판, 이재명 조국 그리고 이제 야권에서는 정권 심판 이렇게 상대방을 이제 무조건 나쁘다 안 된다면서 깎아내리는 전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총선이 다가올수록 여야 모두 거칠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정권 심판론 이것은 오래전부터 우리가 들어왔던 계속되어 온 낡은 슬로건이라고 한다면 2조 심판론은 뭐 신상품 이런 느낌이랄까 이런 거 있는데 자 최병천 원장님 이제 유권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게 문제일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신상품이라기보다는 쉰 상품인 것 같습니다. 신상품. 왜냐하면 네.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뭐 진보 보수 중도 이런 걸 떠나가지고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가장 많이 한 게 소위 말하는 이재명 때리기가 어떤 발언의 한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재명 조국 비판으로 그동안 성장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네. 그래서 그냥 조국 대표에 대한 비판은 지난 수년간 하던 거를 다시 하는 거고 제가 이제 신상품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는 네. 이 조를 이렇게 함께 묶어가지고 2조 심판 이 네 글자가 새롭게 들린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네. 이제 별로 이제 별로 새롭게 안 들리는 거죠. 아, 약간 네. 신상품 중에 하나로 보이는 거고. 그래서 지금 앞에서 우리 잘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좀 지지율이 정체니까 네. 원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매력은 좀 뭔가 약간 스마트한 이미지거든요. 네. 그런데 말을 막 하는 게 네. 이렇게 뭐랄까 막말을 흉내내는 것 같은 게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바람직하지도 않고 잘 어울리지도 않기 때문에 오히려 좀 다른 컨셉으로 접근하는 게 네. 훨씬 더 선거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어제 얘기했던 그런 스타일은 한동훈 위원장의 스타일은 아니다. 오늘부터 아마 새로운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야의 총선 전략과 함께 총선 광고도 베일을 벗었는데요. 역시나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위원장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산으로 4.2를 채웠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은 각오다. 정치개혁 가능할까요? 불체포 특권 포기. 또 말로만 하겠죠. 지금 합니다. 국회의원 수를 줄인다고? 아니 못하지. 지금 합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진짜 할 수 있을까요? 지금 합니다. 말뿐인 정치가 아닌 실천하는 정치로 정치개혁 국민의힘이 지금 합니다.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너희들은 해고다 이 말이 뇌리에 남는 것 같고요.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합니다. 이제 이게 잔상에 남아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 광고 찍으면서 이거 처음이라 좀 어색해요. 긴장이 되네요.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 여야의 총선 광고 담긴 메시지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홍현주 기자. 네, 말씀하신 것처럼 두 영상 모두 양당의 대표가 나왔던 점이 좀 공통점 같습니다. 그런데 컨셉은 지금 전혀 다른데요. 네. 먼저 민주당은 보신 것처럼 마치 영화 예고편의 한 장면처럼 뭐 전국 투표소 대개봉 이러면서 영화 예고편 같은 그런 모습을 드러냈고 메시지는 정권 심판론에 집중이 됐습니다. 네. 반면 국민의힘의 경우 지금 합니다를 반복했죠. 공약을 지키면서 일하는 정당의 모습을 강조하겠다 그런 의도로 보이고요. 한 위원장의 경우 이재명 대표와 달리 이런 광고 촬영이 처음일 겁니다. 그래서 긴장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국민의힘 측에서는 비하인드 영상, 메이킹 영상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위원장이 반복해서 연습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도 했고요. 양당의 비례 위성 정당도 이 메시지를 내세운 총선 광고를 공개를 했는데요. 이 선거법상 비례대표 후보를 나온 정당만 이 TV에 광고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례 위성 정당 광고만 TV에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공식 선거 첫날인 어제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가 약속이나 한 듯이 앞다퉈서 찾은 곳이 있었습니다. 공천 과정에서 유난히 잡음이 많았던 서울 왕십리역으로 갔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종석 실장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셨는데 우리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드는데 모두가 힘을 합칠 것입니다. 4월 10일은 모두가 한 마음으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민주당 원팀은 단일 대우로 흔들림 없이 전진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윤희숙이 있습니다. 우리는 앞뒤 가리지 않고 잘못을 바로잡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 윤희숙과 많이 닮았습니다. 윤희숙의 깡따구를 저는 닮았습니다. 대한민국을 다르게 이끌기 위해서 사심없이 이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윤희숙의 깡따구, 저의 깡따구입니다. 여러분 국민의힘한테 회초리 세게 때려주세요. 그렇지만 저렇게 나라를 자기 도구로 자기 감옥 안 가는 도구로 사용하는 범법자들의 세력은 몽둥이 찜질을 해서 역사 속으로 보내버려야 됩니다. 네, 윤희숙 후보도 그렇고 이제 특히 한동훈 위원장 깡다구 이런 말을 썼네요. 결기 또는 뭐 절박함 이런 걸 담은 단어를 아마 미리 생각해 놓은 것 같은 이제 그런 연설을 했습니다. 서울 격전지 중에서 한 곳, 이 중구, 성동구, 갑 이제 이 지역구가 격전지가 많은데 여야 대표가 이곳을 황급하게 먼저 찾았는데요. 자, 양 기자님 왜 그런 겁니까? 일단 중성동 갑 지역이 이제 한강벨트 대표적인 지역이고 네. 민심의 그 향배를 가름할 수 있는 지역이고요. 네. 무엇보다 사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공천 갈등이 가장 크게 터졌던 그런 지역이죠. 네. 친문인사의 대표 주자인 임종석 전 실장이 컷오프되지 않았습니까? 네. 일찌감치 사실 저 지역에 출마를 지금 본인이 희망을 하고 선언을 했는데 컷오프가 되면서 탈당 여부가 굉장히 관심을 모았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민주당 공천 갈등의 정점이었던 그런 지역이어서 네. 어제 저 자리에서 이제 임 전 실장도 같이 이제 뭐 이재명 대표랑 네. 뭐 어깨 동무도 하고 이렇게 손을 맞잡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공천 과정에서의 갈등을 수습하려는 그런 의미를 이제 선거 운동 첫날에 보여주려는 그런 뜻이 이제 많이 있어 보이고요. 네. 또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중성동 을 지역이 조금 이제 시끄러웠죠. 그 지역이 뭐 이해운 전 의원 그리고 하태경 의원, 이영전 장관 3명이서
이렇게 붙어가지고 경선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거 좀 투표 과정에 문제 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의 신청도 있던 지역이고 그래서 그 과정을 수습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임종석 문재인 정권 초대 청와대 비서실장 이제 그분이 결국은 친문 진영을 상징하는 후보다. 언론들이 그런 표현을 참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경선 과정에서 승자가 되지 못했던 셈이어서 탈당하는 것 아니냐.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얘기는 적어도 이제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될 때 그 지금의 민주당 후보를 지원하는 그런 공개적인 행동은 아마 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이제 예측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런 예측이 다 틀렸고 이제 나와서 이재명 대표와 포옹까지도 하고 이렇게 지금 적극적으로 전면에 나서서 선거 지원을 하고 있는 건데요. 자, 박성민 의원님, 그렇다면은 지금 이 지역이 이른바 자당 후보가 우세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은 임종석 실장 입장에서는 자기 정치 훗날을 기약하는 그걸 시작한 겁니까? 근데 자당 후보가 유리한 지역이라고 해도 네. 이제 사실은 경선조차 붙어보지 못한 후보 입장에서 이렇게 지원 유세를 나온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제가 봤을 때 임종석 실장께서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결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멀리 보고 크게 가자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고요. 네. 백의종군하겠다, 어떤 직책도 필요 없다 이렇게 본인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실제로 당에서도 뭔가 요청을 하려고 했는데 직책 없이 그냥 네. 본인은 전국을 돌겠다라고 하신 걸 보면 네. 결국에 이번 선거에서 뭔가 개인의 서운함, 섭섭함 이런 것들을 표출하기보다는 당이 정말 크게 이길 수 있는데 공헌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더 우선시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일각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또 지원 유세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랬다가 또 이제 서울에 와서 이재명 대표하고 포옹도 하고 그러는데 임종석 전 실장 향후에 정치는 안 합니까? 글쎄요, 정치를 저는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는데 네. 그 방식이 어떤 것일지 예를 들면 가장 많이 나왔던 추측인 전당대회 때 무언가 준비를 할 것이다. 네. 당권 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계신지는 지금으로서는 사실 정확하게 알 수 없고요. 네. 결국 중요한 것은 전당대회의 흐름 같은 것도 총선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좀 바뀔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총선 과정에서 본인이 혹여라도 이제 윤석열 정권 심판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마이너스가 되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판단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재명 대표의 발언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피습당했던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의 피습 사건을 두고 이런 말을 해서 논란입니다. 배현진이 주먹으로 맞은 사건은, 돌멩이로 맞은 사건은 폴리스 라인을 치고 과학 수사를 하고 난리 똥짝을 치면서 증거를 채집하는데, 야당 당수가 목에 찔려가지고 피를 흘렸는데 그 혈흔을 1시간도 안 돼서 물청소를 합니다. 그것도 경찰이 나섰습니다. 저희가 방송하기에도 아슬아슬합니다. 언제까지 이런 용어를 우리가 방송에 쓸 수 있을지. 아무튼 이재명 대표 난리 뽕짝 이런 발언을 했고 또 배현진 의원 쪽에서 여기에 이제 반발을 한 것 같은데 홍 기자님. 난리 헬기 뽕짝 이런 말로 반박을 했습니다. 아, 네. 예, 배 의원은 먼저 난리 뽕짝을 언급할 정도로 분별 없을 줄은 몰랐다고 비판을 하면서 본인은 출동한 경찰 구급대원 안내 매뉴얼대로 모든 조치를 했다 이렇게 전했고요. 또 난리 헬기 뽕짝을 어디에서 추었는지는 이미 전 국민이 다 아신다고 역공을 했습니다. 지난 1월 그 부산에서 흉기 습격 때 이 대표가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헬기를 타고 이동한 걸 꼬집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아마 국민들이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막말 정쟁으로 얼룩지고 있는 정치인들을 향해서 일침을 하고 나선 곳이 있습니다. 서울 도심 건물의 외벽에 크게 내걸린 플랜카드인데요. 거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더 나은 세상 이런 이제 문구가 들어간 그런 플래카드입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그 플래카드가 내걸려 있다는 건데 저희가 동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더 나은 세상 보이시죠? 여기 저희 스튜디오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더 나은 세상 책 읽는 국회의원이 만듭니다.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내걸은 건데요. 최 국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총선 시즌에 이제 정치 이야기가 뭐 여기저기 다 생활에도 스며들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출판문화협회에서 그 책을 많이 읽자는 차원에서 이제 그 더 나은 세상은 책을 많이 읽는 국회의원이 만들어 가야 된다 네. 하는 의미로 보이는데요. 네. 국회의원들이 책을 얼마나 읽는가 뭐 그런 조사도 과거에 있었는데 네. 뭐 일반적인 평균보다 오히려 부족하다. 뭐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사실 뭐 다른 서류들도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네. 뭐 그런 여론조사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아마 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총선 시즌에 편성한 출판문화협회의 캠페인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최 원장님, 네. 이제 국회의원들이 책을 얼마나 읽는지는 모르겠는데 출판 기념회를 제일 많이 하는 직업군 아닙니까? 네, 출판기념회를 아무래도 이제 정치 자금이 우리나라가 정치 자금법 같은 게 좀 네. 약간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과거 이제 노회찬 의원이 뭐 이러저런 일도 있긴 했었는데 네. 이 과거에 몇 년 전, 꽤 네. 오래 전에 그게 다 금액이 동결되어 있어요. 네. 뭔가 이렇게 물가도 오르고 뭐 정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미국식 정치자금 제도랑 한국식 정치자금 제도가 많이 달라가지고 그 부분은 좀 미국에서 배울 점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이제 생각하시기에 한쪽은 난리뽕짝 얘기하고 한쪽은 헬기뽕짝 얘기해가지고 네. 약간 뽕짝 전성시대 이런 비슷한 것처럼 되고 있는데 네. 한 가지 좀 이제 정치가 되게 실망스러우면서도 예. 한편으로 좀 생각하실 거는 총선과 대선의 차이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총선은 대통령을 바꿀 수 없는 선거고 네. 대선은 대통령을 바꿀 수 있는 선거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이 행정부가 가진 권한이 되게 세기 때문에 네. 뭔가 좀 이번 총선이 좀 실망스럽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뭐 정치 자체가 다 그렇다기보단 대선에는 서로 어느 분이 후보가 되시든 간에 정책 경쟁을 많이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렇게 좀 위안을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질문을 드렸던 거는 출판 기념회를 그렇게 많이 하고 정치인들이 전국을 돌면서 북 콘서트도 하고 이제 그런 경우를 많이 보니까 그분들이 좀 앞장서서 북 콘서트만 할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독서를 많이 하면 국민들이 좀 본받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드렸던 말씀인데 이제 곁들여서 또 다른 부분까지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